안녕하세요.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진행을 맡은 EBS 강사 박소연입니다. 국어와 수학에 이어 영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모평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지도할지 새롭게 전략을 짜는 시험인데요. 수험생들의 빛,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BS 영어 강사 김용지, 김수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인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를 빠르고 바른 길로 안내할 김용지입니다. 영어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김수현 선생님. 네, 수연쌤과의 만남이 만점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능 영어의 든든한 짝꿍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오며 가며 많이 인사도 나누시고 그런 사이인가요? 네, 같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강의하면서 힘듦도 공유하고 네. 수험생들을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관계의 두 선생님과 네. 함께 그럼 이 두 분과 EBS 특별 생방송 9월 모의고사 분석 3부 영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영어 과목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게 연결이 되면 바로 생방송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바로 세종시 현장 브리핑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윤구 선생님이십니다.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김예령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김예령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평을 윤윤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현장 교사단으로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에 참여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교사 김예령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게 적정 난이도로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매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매우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을 배제하였으며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하여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소위 킬러 문항의 요소는 배제되었습니다. 절대평가의 기조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제풀이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공교육을 통해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문항에서 지문 및 선택지 난도 등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 그리고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글과 대화가 제시되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 능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고루 출제되었습니다. EBS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과는 53.3% 24문항이 연계되었는데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의 경우 수능 연계교재에 나온 대화, 담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13문항이 출제되었고 읽기와 쓰기 문항의 경우 수능 연계교재에서 지문 내용과 도표 등을 활용한 문항이 11개 출제되었습니다. 빈칸 추론인 31번, 34번, 글의 순서인 36번, 문장 삽입인 39번 등의 문항들도 중위권 수험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의 지문은 배제되었고
추론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수도 축소되었으며 중난도 문항의 오답 선지 매력도를 낮춘 평이한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여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문학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 다양한 유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고 절대평가의 기조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더러 보입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친숙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소재를 다루면서도 교육과정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어휘, 그리고 문장 구조의 글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공교육 연계성을 보입니다. 이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온 수험생은 이번 모의고사가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문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칸 추론 31번 문항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의 모습을 학교 수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휘와 문장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초반부에서 글의 소재가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되겠으나 글의 요지가 글 전체에 걸쳐 다양한 표현으로 다르게 설명되어 있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귀납적으로 빈칸을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빈칸 추론 34번 문항은 타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기 발전에 관한 글로 빈칸을 포함한 문장 구조와 글에서 다뤄지는 어휘가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빈칸의 단서가 글의 후반부에서 언급되어 있고 지문 내용을 선택지와 연결지어 종합적,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보입니다. 글의 순서 유형인 36번 문항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의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글로 논리적 흐름을 나타내는 의미적 단서, 그리고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장치, 이 둘을 종합하여 이해야만 순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의 독해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보입니다. A, B 문장의 호흡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업에서 다뤄지는 어휘와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수업에 충실하게 임한 수험생이라면 해당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문장 삽입인 39번 문항은 글의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이며 글을 구성하는 문장의 논리적 응집도가 매우 높고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보이지만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가 글의 내용상 단절이 생긴 부분이라는 점이 매우 명확하고 주어진 문장 또한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가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한 수험생들은 정답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 연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BS 목표 연계율인 50% 이상 그리고 간접 연계 방식을 유지한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듣기 및 말하기 문항뿐만 아니라 읽기 및 쓰기 문항까지 전체적으로 연계 체감도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항 연계율은 53.3%로 총 45문항 중 24문항이 간접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연계된 문항은 보도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의 요소를 배제하고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게 적정 난이도로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53.3%로 45문항 중 24문항이 간접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어 EBS 연계 교재를 통한 다양한 소재들을 접해온 수험생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습니다. 일부 문항은 단순 문제 풀이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보다 정확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출제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31번, 34번인 빈칸 추론, 36번인 글의 순서, 그리고 39번인 문장 삽입 유형 등의 문항이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추론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수를 축소하고 중난도 문항의 오답 선지 매력도를 낮춘 평이한 문항을 많이 출제하여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모두 치르고 이제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가졌으면 좋겠을 그런 마음가짐, 학습 태도에 대해 간단히 두 가지만 덧붙이려 합니다. 첫째,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모의평가라는 것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어렵다면 왜 어려웠는지, 9월 모의평가가 쉬웠다면 왜 쉬웠는지 문항 분석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문을 적당히 읽는 습관을 버리고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 꼼꼼히 읽어내는 연습, 전공법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둘째는 EBS 연계교재와 EBS I의 단기 특강을 적극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하면서 저도 이 지문이 본 적이 있는데 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분석 작업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영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되지만 지문과 선지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체감 난이도는 그만큼 낮아집니다.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이 매우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제공하는 만큼 EBS 연계교재를 통해 충분한 수능 대비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강좌들을 통해 실전 감각도 기를 수 있고요. 꾸준한 학습,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25학년도 본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영어 영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윤구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국어, 수학, 영어가 전체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출제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출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교육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출제되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영역별로 세부적인 출제 기조는 다소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킬러 문항의 배제와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들을 통해서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평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2024년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일관된 출제 기조를 통해서 수능이 요구하는 수학능력 측정이라고 하는 출제의 기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하였으며 공교육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연계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지속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을 EBS 연계교재를 활용해서 체감 난이도가 낮추어졌을 것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응시 집단과 수험생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다소 더 쉽게 느껴지는 영역과 문항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출제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보여주는 출제 경향성, 즉 수학능력 측정이라고 하는 기본 수능 본연의 목표에 충실하게 수능 준비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과서 중심, 개념 중심, 그리고 연계교재 중심이라고 하는 큰 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념의 활용과 강화라고 하는 수능의 전체적인 출제 기조에 맞추어서 충분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영어하고 총평 각각 하나씩 하겠습니다. 영어는 지금 6월 때 1.47%밖에 1등급이 안 나와서 좀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당한 1등급 비율은 한 어느 정도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당한 1등급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그 비율에서 좀 어느 정도로 이번 시험은 출제됐을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윤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출제 기조를 갖췄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뭐 입시 공학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만점자가 뭐 아까 수학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또 저기 바깥에 있는 사교육 기관들에서도 상당히 최상위권 변별력을 갖추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금 1,509명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그 의대 정원보다도 만점자가 뭐 많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변별력을 갖췄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어 영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9월 예상 비율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에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쉽게 답변 드릴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6월 모의평가보다 저희가 지금 보도 자료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율보다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평가원이 6월의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응시 집단의 성격 그리고 특성을 파악해서 반영한 결과이지 제가 어떤 비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절대평가의 적정 비율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논의되고 회자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절대평가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성취도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지 그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보다 더 잘하냐 덜 잘하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을 논의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능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연계되어져서 출제 기조에 대한 고민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9월 모의평가 이후로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의 출제 기조는 일관되게 수학 능력 측정이다라고 하는 수능의 본연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출제 기조라고 하는 것과 난이도라고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변별에 대한 이야기들은 9월 모평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와 수학, 영어가 조금 쉽게 출제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출제된 배경은 6월 모의평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9월 모의평가가 조금 쉽게 이전에 수능과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말이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인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모의평가든 6월 모의평가든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 수험생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응시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의 어떠한 결과들이 수능 출제의 기본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변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한 변별이 이루어질 만큼의 난이도가 출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그 영어 절대평가가 비율 논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패스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이제 볼 때는 1등급 비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적정 난이도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서 아까 앞선 질문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어쨌든 1등급 비율이 4%대여서 좀 그것도 까다로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때보다 좀 1등급 비율이 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긴 어려도 많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의 보도 참고 자료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 시험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쉽다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드린 것이지 그때 비율을 산정해서 이번 비율이 그보다 더 오를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연합뉴스 김수현인데요. 계속 비슷한 질문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적정 논의도로 출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난이도를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평가랑 비교해 주셨는데 둘 다 좀 6월 모의평가는 역대 가장 어려웠고 작년 수능도 좀 어려운 편이어서 이것보다 쉬워졌다가 도대체 얼마나 쉬워졌다는 건지,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좀 헷갈려서 추가로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의견의 5번째 보면 이게 추론이나 종합적인 사고력 요구하는 문항의 수를 축소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능력 아닌가요? 근데 이걸 축소했다는 것이, 물론 이게 난이도를 쉽게 출제했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긴 하시겠지만, 이게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과 같은 취지로 같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주셔서 일단은 제가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렸다, 그때 적정 난이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제가 남들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여서 남들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 본인의 성취도,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고 이 지문을 이해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번 9월 모의평가가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시험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난도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주제 자체의 복잡성도 있고, 구문의 복잡성도 있고, 그 지문에 사용하는 어휘의 난도, 이렇게 3가지로 측정합니다. 6월의 경우에서는 이제 선지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문항으로 고려했을 때 그 난도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러한 난도가 조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드리는 바이지 출제 기조나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5번에서 추론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과연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마찬가지의 맥락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대학 수학에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서 읽을 많은 그 지문들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설명하는 글이나 아니면 정보 전달의 글을 쭉 내려가는 그런 유형의 문항들도 있겠지만, 앞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말씀드렸었듯이 그냥 단순하게 그 지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다시 말해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의 수가 6월보다는 축소되었다라는 내용이지, 그렇다고 해서 9월 모의평가가 수학 능력 시험에 준하여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아까 수학 때도 여쭤봤는데 이제 영어가 끝났으니 이제 이게 수험생들 진학지도 관점에서 그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는 이 가채점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수험생들에게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맞는지 좀 말씀 주시고요. 특히 좀 쉽게, 그러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6월 시험의 성적표와 9월의 가채점 중에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지금 적합하다고 보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수능 모의평가를 출제할 때 이제 한 번은 쉽게 한 번은 어렵게가 통상적인 베이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응시 집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준비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험생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고3들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평균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중에서 잘 본 시험을 자기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당황하게 되는,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당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데, 이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건 모의고사를 잘 본 건 그 성적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못 본 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수험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본 시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 본 시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 학년도 9월 모의평가 브리핑을 통해 영어 출제 경향과 총평 들어봤는데요. 김용진 선생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출제 기조는 유지했지만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문항들이 힘을 뺄 때는 빼고 줄 때는 주는 그런 기조를 좀 가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부터 좀 어려워서 시간 배분도 어려워했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더 평이하게 갔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풀어냈을 것이고 시간 배분도 잘 됐을 거라 분명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항들에게도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 선지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가 6월에는 좀 있었는데요. 9월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6월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바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소재와 주제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김수현 선생님,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문의 길이가 일단 6월보다 많이 짧아졌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펼치면 알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앞부분 21번에서 24번은 그래도 조금 더 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주제 문제가 3점 배점이 나왔는데 거기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렸더라면은 거기서 한 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요. 브리핑에서 3점 배점 문항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32번 빈칸에 3점이 있고 36번 순서에 3점 배점이 있습니다. 6월과는 다른 3점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32번 빈칸부터 어렵지? 왜 36번이 3점이지? 해서 당황했더라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또 덜컹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빈칸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꼼꼼히 하지 않고 대강 적당히 읽었더라면 거기에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항 배점에 배치해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9월 모의고사의 특징을 바탕으로 수능의 출제 방향을 한번 살짝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계속해서 논의가 나오는 게 선택지의 매력도입니다. 근데 이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하는 게 사실 아이들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택지 분석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당히 읽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단서를 종합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 36번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기계적 스킬을 사용하다가는 쉽게 오답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36번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계적 스킬이라든지 요령, 기존에 박힌 틀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 자체 그대로를 이해하는 연습을 수능 때까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문이 짧아져서 조금 더 쉬워 보이는 바가 있지만 그거를 꼼꼼하게 끝까지 읽어내야만 문항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용진 선생님. 일단 기본적으로 9월 모의평가라고 했을 때는 모의평가는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학생들의 실력을 출제자 입장에서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6월에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9월에서 좀 더 평이하게 좀 내실 것 같고 출제를 이것을 한 것을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기조 비슷하게 띄었던 게 2023학년도였는데요. 이제 6월에 5%대, 9월에 16% 정도가 나왔었는데 수능 때는 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살짝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조심스러운 예측. 네, 지금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고 9월 모의평가는 그야말로 연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번 모의평가를 수험생 입장에서 이번 모의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10주를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김수현 선생님이 이 남은 10주 동안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준비하면 좋을지. 일단 저는 먼저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쉽게 경시하는 게 듣기입니다. 근데 이 듣기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듣기에서 2점짜리 틀려서 89점이 나왔다 하면 얼마나 최저 충족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들도 듣기 영역만큼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만점을 가져갈 수 있게끔 듣기 배점이 자그마치 37점이거든요. 그 부분 점수 확보를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수하지 않기가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은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시간 관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모든 문항에 다 손을 댈 수 있도록 어느 한 구간에 막혀서 시간을 빼앗기거나 머리가 새하얘지지 않도록 이 시간 관리 연습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등급별로도 수능 대비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김수현 선생님, 상위권 수험생들은 남은 10주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네, 상위권 학생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을 잃지 않는 거,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거. 그러려면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돌려야겠지요.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를 돌릴 때 우리 EBS에도 굉장히 많은 봉투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풀지 않는 게 이 수능 완성 뒷부분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차가 듣기까지 풀세트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 교재까지 같이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를 응시하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이 수능 완성까지 안 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나요? 네, 많습니다. 저희 과탐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주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능 완성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붙어있는 실전 모의고사의 문항들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꼭 풀어야 된다라는 당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시간 배분을 연습하는 것, 상위권 학생들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중위권 학생들의 전략은 좀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워하는 유형들에서 많이 점수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어법 이 문항들인데요. 이 문항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고 특히나 연계교재 방금 말씀하셨던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도 굉장히 좋지만 영어 독해 연습이나 수능 연계 완성, 3주 특강,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 문항 공략 이런 문제들의 변별 문항들이 집약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이 문항들 특히나 보시면서 연계도 챙기고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위권 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학습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단어장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단어장을 선택을 해서 30분, 하루에 30분 투자를 해주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이제 이동할 때 10분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수능 날까지 가능한 한 많은 어휘를 쌓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일단 또 쉬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 확실히 풀어낼 수 있게 훈련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30분씩 자투리 시간을 꼼꼼히 좀 활용해서 버려지는 시간 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꾸준히가 상당히 힘든 것인데 그런 꾸준함을 통해서 어떤 성실성도 같이 길러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위권 친구들이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밖에도 우리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이 올 때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관리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컨디션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컨디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부 학교에서 하기와 두 번째는 수면 시간 꼭 지키기입니다. 이제 시험 시간 그 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그대로 특히나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멍할 때 국어, 점심 먹고 졸릴 때 영어 이런 것들 잘 챙겨서 꼭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되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들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찾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수험장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수면 시간도 잘 설정을 하셔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핸드폰 하지 말고 덮어놓고 불 꺼놓고 뇌를 비우면 수면 효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지켜서 수면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 수능 시험장도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건데 집에서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파묻혀서 공부를 하다가 또 학교 현장에 오면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저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예열용 지문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쉬는 시간에 예열용 지문이라고 해서 뇌를 뜨겁게 달구는 그런 지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읽혔던 지문을 하나 준비해 와서 쉬는 시간에 보다 보면은 내가 영어를 이렇게 읽어서 이 과정으로 답을 찾아 나갔지 하는 게 다시 한번 번뜩일 거거든요. 그 예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영어 지문이 평소에 연습하던 것처럼 술술 읽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은 꼭 다음 시간을 위해 활용해줘라라고 하는 부탁도 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 이 수능 감독 나가보셔서도 아실 거고 모의고사도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야 이번에 몇 번이야? 야 10번에 몇 번이야? 하면서 정답을 막 비교를 해보더라고요. 근데 그 정답이 친구랑 다르면 또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틀렸나? 나 망했나? 라는 생각에 발목을 붙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잊을 것은 딱 있고 다음 시간을 위한 대비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나는 만점이야. 내가 찍은 게 정답이야. 라는 자신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못 풀 리가 없는데 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잊을 것은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당일 컨디션 관리까지도 잘 챙겨주셨고요. 수험생들이 이런 알찬 팁들 꼭 챙겨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3부 영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험을 잘 보려면 EBS를 활용하는 법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앞서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다음에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EBS의 직접적인 어떤 연계, 그런 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의와 교재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김수현 선생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이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성취감을 너무 과하게 느껴서 이제 영어는 됐다. 이제 영어는 됐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사실 언어이기 때문에 감을 잃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는 말보다는 이번에 한번 성취감을 느꼈으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수능 때는 더 잘 봐야지란 마음가짐으로 EBS 교재를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영어 독해 연습의 어려운 유형들은 마찬가지고 우리 이번 시험에서 특히나 어휘를 좀 몰랐던 친구들은 이 연계교재 어휘를 정리한 단어장이라든지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외우는 거 그리고 이번 나온 지문들을 살펴보면은 인간다움, 도덕성, 사회성 이러한 연계교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잖아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문을 쭉 보다가 나 이 지문 잘 이해가 안 됐었지라고 한다면 그 소재 중심으로 어휘도 살펴보고 내용 이해도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이제 됐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아까 봉투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직정 보강 클리어 봉투 모의고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까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진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계 교재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좀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능 완성은 아무래도 좀 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모의고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라고 계속 이제 지도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보고 특히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려운 유형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여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공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 아직 혹시 보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봤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정말 근거를 잘 찾아서 풀었는지 근거 밑줄 치면서 문제 풀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안 풀었다면 꼭 한번 풀었다면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 교재가 연계가 되지만 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워낙 교재의 퀄리티 자체가 좋다 보니까 작년 교재를 구할 수 있다면 작년 것도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있다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3 수험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이제 본인이 수험생인 것처럼 수험생과 같은 생활 패턴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때 이 10주가 남은 이 시점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머님들, 아버님들 상당히 긴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오실 때는 정말 수험생처럼 너무 막 떨려 하시면서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떨려 하시면은 우리 학생들은 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정말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 할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믿는다라는 말.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기도 한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중간에서 그런 응원과 확신을 좀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응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응원과 확신, 혹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네, 저는 살짝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아이들에게 수능 관련돼서 지금 시점부터는 수능 관련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수능 때까지는 지지를 보여주시되 대화를 단절하라는 건 아니지만 수능 관련 주제는 좀 피해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너무 압박감을 느끼진 않도록 네. 어렵지만 좀 유념하셨으면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영어 선생님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수현 선생님 먼저. 네. 네. 일단 우리 아이들 몸 건강, 마음 건강 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막 고카페인 음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사실 많이 걱정되고 안쓰럽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점심도 절대 거르지 말고 잠도 잘 자면서 건강한 수험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카페인 음료. 네. 이윤준 선생님. 네,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수시 접수까지 끝나면 온전히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이 갖게 되거든요. 이때 싱숭생숭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게 주어졌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여태까지 봤던 점수에 가장 좋은 점수 수능날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는 EBS-I에서 9월 모평 영역별 경향 분석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는 수능 전문 강사진이 총출동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설 강의를 제공하고 정확도 높은 채점, 등급 컷, 그리고 성적 분석 등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2025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수험생들의 열기를 느끼면 피해 가리라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10주 동안 집중해서 수능을 향해 달리기를 EBS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총 3부에 걸쳐서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